작년 이맘때쯤 여러분들께 그 여름방학에 볼 수 있는 책을 다량으로 한번 추천을 드렸는데 반응이 무척 좋았어요. 그 이번 방학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때 나왔던 혹시 영상을 못 보셨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보시면 그 영상으로도 좋은 책들을 소개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초등은 사실 그 1년 1년이 독서 수준이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아이마다 독서력의 차이도 좀 상당하기 때문에 학년별로 구분짓지는 않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장르를 통해서 쭉 이런 책들이 있구나 라고 인지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의 관심에 따라서 더 찾아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름은 굉장히 덥죠. 그래서 책이 사실 잘 읽히는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아이에게 한 10권 정도 읽혀야겠다 하면 문학서와 정보서를 비교적 함께 읽어 나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문학서는 구어체 문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정보서는 문어체 문장에 그리고 개념어, 학습 도구어, 그리고 한자어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휘력을 높이려면 아이들이 이 둘을 적절히 융합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독서 수준이 있다면 그 독서 수준보다 조금 더 어려운 책들도 한두 권 넣어주시면 독서력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5권 남짓 준비를 해봤는데 함께 같이 서점에 왔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같이 나눠볼게요. 자, 그 방학 때 저희가 최근에 역사 체험도 나갔지만 좀 시간이 많을 때 역사, 이제 특히 뭐 한국사, 세계사 이런 것들을 많이 보면 좋아요. 그럴 때 좀 아이들이 그 세계관도 확장할 수 있고 또 깊이 있는 사고가 가능하거든요. 이 책은 지금 이제 인물사 3권을 준비했는데 인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좋고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조금씩 읽어가면 좋습니다. 요거는 약간 요렇게 그 옴니버스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나와 있는 책인데 요게 시대별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 책은 지금 조선전기에 대한 건데 요거 그 찾아보시면 쫙 이제 그 이전 시대부터 계속 인물들이 있거든요. 요렇게 인물들이 짧게 나와 있는 걸 먼저 한 3, 4학년 아니면 2학년 친구들부터 읽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좀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저학년 친구들도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책입니다. 요거를 읽고 이제 아이들이 좀 인물에 관심이 있고 좀 깊이 있게 인물 학습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단권으로 나와 있는 인물책이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아이들이랑 읽어보면서 좋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요거는 김구 선생님에 대한 책이고 요거는 지금 이순신 장군에 대한 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비주얼하게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물의 어떤 이야기뿐만 아니라 시대상도 나와 있고 배경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접해봤을 때 인물이지만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아이들이 관심이 생겨서 뭐 거북선을 직접 방학 때 좀 만들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독후 활동으로 이어지기에도 되게 좋아서 이런 내용들의 책을 이렇게 한국사 책으로 특히 인물사를 방학 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사인데요. 세계사는 사실 그 책이 좀 되게 다양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사회평론에서 나온 용선생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이어지면서 초등 고학년부터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긴 해요. 어른이 읽었을 때도 세계사 좀 많이 잊었잖아요. 근데 다시 이렇게 보면서 안에 내용들이 좀 잘 읽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깊이도 있는 데다가 안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도랑 함께 같이 계속 제시하면서 실사 컷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잘 읽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두께감이 되게 있잖아요. 이게 10여 권으로 되어 있나? 그래서 이게 한 권으로 읽기에도 좀 시간이 걸리는데 한 번 이제 속도가 붙으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 빨리 읽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방학 때 그 덥고 지루하다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저학년 친구들 특히 좀 추천하기도 하는데 다양하게 폭넓게 학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초등 아트놀이라는 책인데 이제 아이랑 그래도 방학 때니까 미술관, 박물관 이런 데 가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랑 함께 이렇게 그 미술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뭐 스테인드 글라스에 대해서 이렇게 뭐 미술품에서 봤어요. 아니면 예술작품에서 이해가 생겼으면 직접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장마다 이렇게 들어가 보면 안에 그림을 배우고 난 다음에 뭐 비슷하게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이제 이런 것들 서양사가 나오는데 뒤에는 한국사까지 이어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좀 직접 활용해가지고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것들도 담겨 있어서 좀 알차게 되어 있는 책이라서 추천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책은 요거는 아마 아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오쿄준 선생님의 세금 내는 아이들이 되게 유명한데 그 반에서 이제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만드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아이에게 법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이 그 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보고 저는 이제 쪽팔로 잠깐 봤는데 거기에서 이제 변호사 역할 같은 게 나오니까 아이들이 법에 대해서 막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아이들에게 법을 이해하면서도 사회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금 재밌게 아이들이 이렇게 풀어나가면서 한 이야기라서 법을 어렵지 않게 처음 접하는 친구들에게 좋은 책입니다. 자, 다음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요 두 권은 사실 고전인데 이거는 아마 영상 보신 분들은 한번 추천이 됐어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로알드 달의 책이고 이제 창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도서 중에서 아이들이 요거는 지금 이렇게 좀 가볍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워낙 많이 보긴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책 또는 요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독서력을 한 번에 올리고 그리고 아이에게 이 정도 두께감을 한번 읽고 나면 정말 성취감이 높아지면서 다른 책에 대한 두려움이 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3학년 요런 친구들부터 읽으면 좋은데 요렇게 읽고 나서 한 고학년이 됐을 때 요거는 지금 15소년 표류기의 완역본이거든요. 그래서 완역본을 추천드리는데 시공주니어의 요 고전 네버랜드 클래식도 좋고 비룡서의 책도 좋아요. 어느 책이든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을 준비하셔가지고 이걸 한 번에 다 읽어낼 수는 없죠. 한 장을 하루에 읽는다거나 느린 템포로 천천히 읽어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엄마 아빠도 같이 한 권을 딱 잡고 우리 서로 읽어볼까 하고 해도 좋은 책이고요. 아이에게 고전에 나와 있는 어휘나 단어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리고 정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시리즈들 중에서 한 권을 준비하셨다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 같은 경우에는 딱 과학이라고 하지 않고 방학 때는 좀 아이들이 소프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과학 도서가 좋습니다. 특히 요즘 매미 많이 나왔더라고요. 어제 딸아이가 한 마리를 잡아와가지고 이제 드디어 매미 잡는 철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곤충들이 여름에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곤충이 나오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조금 어린 친구들이 읽는 책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이 막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정보서로 접근이 돼서 실제로 정보들이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방학 때 아이들한테 특히 뭐 이렇게 저녁에 나가서 좀 찾아본다든지 산에 잠깐 가서 한다든지 아침 저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 좋습니다. 과학책 중에서 이렇게 이것도 시리즈물인데요. 과학자가 알려주는 뭐 하나의 지식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아르키메데스가 들려준 부력에 대한 건데 요렇게 아이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되게 다각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시간이 사실 평소에 학기 중에는 이게 한 주제로 이렇게 깊이 있게 책을 읽기에는 시간이 좀 모자라요. 근데 요럴 때는 아이랑 이렇게 읽어보고 집에서 실험도 한번 해보고 하면 과학적으로 관심도가 굉장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학인데 수학의 어떤 문제집을 풀고 뭐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하겠지만 요거는 이제 논리수학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고력을 좀 증진시키면서 읽기책으로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학 이야기예요. 그래서 안에 이렇게 수학 이야기지만 이야기책이랑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딱 수학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고 좀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 특히 저학년 친구들에서 고학년 이렇게 넘어가는 제 생각에 2학년부터 한 4, 5학년 친구들까지는 이렇게 먼저 읽고 접해보시면 좋은데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그 뭐 합에 대한 거, 표와 그래프에 대한 거, 생활 속의 대칭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과 접목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스토리로 수학 이야기를 먼저 접하면 아이들이 이제 교과서 학습이나 문제집에 갔을 때 그 스토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확실히 수학적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수학 이야기 책들을 좀 찾아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전인데 아이가 뭔가 이제 교과 학습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좀 학습이긴 한데 좀 덜 지루하고 뭐 그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요거는 이제 고전 중에서 뭐 사자소학이라는 책이 원래 있잖아요. 근데 초등용으로 만들어진 거고 최근 이제 5학년이 된 저희 아이들이 한자를 학교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별로 이제 뭐 다르긴 한데 한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요렇게 나와 있는 고사성어라든지 아니 문장 같은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 나와 있는 한자들이 그렇게 쉬운 한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음과 뜻을 이해를 하면서 아이들이 하다 보면 생각보다 잘 또 기억할 수 있거든요. 다음 두 권은 요게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중학 국어, 사회, 과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특히 5, 6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중학교 요걸 하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초등용 하여튼 4학년부터도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렇게 안에 이제 어휘만 따로 공부하는 게 솔직히 참 어렵거든요. 그치만 학습 도구어 어휘, 개념 어휘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이렇게 아이들이 읽어보게 내용이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 역시 마찬가지로 네. 사회과학이 생각보다 어려워서 사실 사회과학도 같이 어휘를 꼭 해주면 좋겠다라고 요즘에 저도 절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어휘도 이제 중학교 가면 상당히 단어 수준이 높거든요. 그리고 거의 한자어라서 따로 공부를 사실 해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적인 도서이지만 좀 재밌다는 거. 그래서 아이한테 덜 지루하게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책 두 권 같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초등 아이들의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아이들 책 읽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집안일도 하고 하겠지만 엄마들도 책을 이번에 나도 한 달 동안 몇 권은 읽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아이가 책 읽을 때 읽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도 이제 두 권을 정했거든요. 먼저는 좀 이 책인데 이 책은 사실 제가 경제서를 많이 읽지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유명 경제학자들의 뭐 투자에 대한 거, 경제에 대한 건데 어쨌든 책의 두께를 보십시오. 상당히 두껍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읽기가 어렵지만 조금씩 읽어가리라 생각하고 잡은 책인데 제가 하루 읽어보니까 한 100페이지 정도 읽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을 가지고 하나를 정하십시오. 평소에 읽지 않는 책. 머리를 좀 힘들게 하겠지만 밤에 잘 때 읽을 수 있는 책 한 권을 하나 정해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책 읽고 이제 뭐 아이들이 힘들게 하잖아요. 방학 때 아무래도. 그러면 힘들고 지칠 때 저는 시집 하나를 항상 머리맡에 두고 있습니다. 요거는 최근에 나온 신작인데 나태주 님의 시집이고 이 제목이 사실 끌려서 제가 읽게 됐어요.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요게 읽어보니까 코로나 상황에서 매일매일 한 편씩 시를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가 힘들었던 마음이나 좀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볍게 풀어내서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힐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두 권의 책을 사실 준비했어요. 좀 어렵지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아이들도 새로운 책들을 읽어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하고 그리고 좀 힐링이 될 수 있는 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마다 머리맡에 두고 자기 전에 좀 읽고 나서 자면 좀 평온하게 잠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여름은 어떠실지 궁금한데 올 여름에 우리 덥지만 아이들이랑 즐겁게 또 책도 읽어가면서 잘 시간을 보내도록 같이 노력해보아요.